네, 지역 SNS라는 말이 아직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유럽 아까 뭐 저 스티키보드 말씀도 하셨지만 쭉 다 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크게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농경사회에서는 이 네이버후드랑 커뮤니티가 동일했었죠. 그러니까 사는 곳과 사람들이 만나고 노는 곳이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육아라든가 마을 어디 저 도로 고장 나면은 공사하는 거 다 주민들이 같이 했었지만 산업사회 들어오면서 이제 직장과 사는 곳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내가 사는 네이버후드랑 커뮤니티가 분리가 돼버려서 이때는 워낙에 인구도 급증을 하고 도시가 생겨나 버리니까 이제 행정 역할이 커져버렸던. 하지만 이때는 급성장 시대라서 이제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제 이걸 다 보완해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저성장 시대가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 꺾이고 있죠. 일본, 뭐 미국 이런 데들은 뭐 훨씬 일찍 경험을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행정에서의 그런 역할을 다 커버해주기 어려운 시대가 돼서 주민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주민 참여 자체도 생각만큼 여기다 경험 있으신 분들 제가 참가자 명단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자정부, 뭐 전자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시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패를 했었죠. 이거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 사람들이 사는 이 실제 세계와 연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 리서치에서 페이스북 유저 분석을 해봤더니 친구들 중에서 동네 이웃은 2%밖에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처음 발제하셨던 분이 이제 스티브지 말했지만 온라인 공동체는 흥미 공동체라서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소통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도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돌아서 사람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일배, 뭐 오유 막 이런 부분들이죠.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그거 말고도 뭐 BMW 유저들, 뭐 소니 유저들, 아이폰 유저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스프린터넷,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나누다고 인터넷 합성어 뭐 이런 거나 사이버 발카니제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용어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거를 치키 SNS라고 지역 SNS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이쪽 연구하는 분들이 아직 거의 없어서 제가 석사 때부터 이쪽을 쭉 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공용되는 말 임시로 따서 지역 SNS라고 같이 쓰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똑같이 일본 마치스쿠리를 직역한 언어인데 좀 와닿진 않지만 일단은 좀 편의상 이렇게 오늘 발표에는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 동네, 내가 뭐 불광동이다. 불광동 주민들만 멤버가 돼서 불광동의 얘기만 하는 카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가입이나 본 분들 계신가요? 주로 맘스 카페가 많죠. 뭐 어디 서초맘, 뭐 무슨 어디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지만 쉽게 온라인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올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미진했던 논의가 온라인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따로따로 노동 커뮤니티들이 연계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안산에서 지금 일주일 좀 넘게 일을 해보면서 굉장히 짧지만 뭐 마을 만들기에 대한 거는 2006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람들 한 자리에 모으는 거랑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만드는 거거든요. 네, 각자 활동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같은 동네로 서로 뭐 하는지 모르세요.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지만 옆 단체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시고 서로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원이 오늘 그 수원 마을 만들기 센터가 300인 온터케이라는 걸 했고 저희 안산에서도 작년에 200인 온터케이 이런 걸 했는데 그 하나 200명, 300명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거의 6개월을 전 센터 인원이 총동원돼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SNS에 썼을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의 배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쭉 줄어드는 거죠. 세수 고령화. 근데 반대로 공공 서비스의 수와 질은 더 많아져야 돼요. 고령자들을 위한 케어하는 게 훨씬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성자 시대에 들어오면서 참여를 메꾸고자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주민 참여가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게 한 달 한 번 이상 이게 이제 시민 활동 이거는 주민들끼리 활동이고 시정 참여 이걸 이제 뭐 시정의 주민 예산 참여 예산제라든가 뭐 동상 반상회 뭐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통한 공식적인 참여 7% 12%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라도 어디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60년대에는 61%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현대화가 되면서 참여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로 가장 유명한 데가 세타가야도인데 거기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제일 어리신 분이 70대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60, 70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386세대랑 비슷한 분들인데 그분들 처음 말채축구를 시작을 해서 쭉 와 계시고 젊은 층도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젊은 층들의 유입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고요. 아이고, 네. 이거 아까 저 그래프가 이건데요. 네, 보라색이죠. 그래서 일본의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이나 한국은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행정에서 이런 흐름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이거를 제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어떤 한 공무원 한 명이 이 전에 일본에도 전자정부 이재팬이라고 해서 전자정부 굉장히 세게 밀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률이 한 달에 한 번 갱신이 있었던 데가 0.04%. 그러니까 거의 행정에서 공지만 할 뿐이지 주민 참여 전혀 없는 상태였다가 그거를 공무원, 쿠마모토 현의 공무원 한 명이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SNS랑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요걸 냈는데 참여자 수가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고 뭐 여러 군데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 논문 커뮤니티에 있었던 교수님이랑 총무성 우리나라 총무성 뭐죠? 총리실인가? 네, 아무튼 그쪽에서 이거를 실증사업, 시범사업으로 받아서 전국 29개소에 이것들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원금 주면서 우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랑 비슷한 거죠.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다가 하면서 이제 폭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519개까지 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었다가 지금은 조금 다운되는 지금 올해는 조금 더 줄었는 269개인가까지 줄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일본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나라였다가 3.12 대지진을 계기로 이게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갈아탔고 지원 사업 끝나면서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버티지 못하는 허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있는 분들은 계속 여기 나오는 1년에 2번 하는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해서 작년에도 요즘에 우리나라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들을 여기 기반으로 하면서 그게 국토부 장관상을 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도중이고 굉장히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주로 하거든요. 테크놀로지의 수용 곡선인데 이제 이게 앞으로 떨어질지 이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박사 논문을 썼고요. 일본 사례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연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지역 SNS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하는 게 균형 5번째 유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군구 정도 단위의 사이즈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치중하지 않고 양쪽을 수시로 번갈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형.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츠루가시마라는 시의 그 타운 팁이죠. 동네 팁을 주겠다. 팁이라는 게 이제 동네 정보죠. 우리 동네에 어떤 뭐 스시집이 맛있냐, 뭐 이런 정보들, 이런 주문. 이런 게 왜 처음 들어왔냐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도시인데 인구가 70년대부터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신도시들 나오는 흐름이죠.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니까 기존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도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거나 약하고 주민 조직도 약하고 근데 동네 정보에 대한 욕구는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고 와서 해소를 하는 그런 동네고요. 지난 2년 동안 참여에 뭐 마을 만들기라고 흔히 말하면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61%를 대상으로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바빠서
계기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쉽게 말해서 시간, 계기, 흥미,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를 타운팁이라는 거에서 받아서 넣은 건데, 일단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계기는 보통 정말 마을의 이런 지역 활동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극성인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아줌마들은 들어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가. 네, 이분들이 막 여기서 하고 있는데 관심은 있지만 계기가 안 나오는 거죠. 아는 친구가 우리 이거 한데 같이 하자. 그럼 손잡고 갈 수는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죠. 흥미라는 부분도 이게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뭐 마을 신문이라든가 마을 미디어 이런 거 홍보를 하려고 하지만 구독률이나 시청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정보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미리 시간상 못할 수 있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계기 같은 부분은 이따가 말씀 같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첫 화면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매핑,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자원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또 있고, 정말 흔하게 여기 음식이 맛있더라, 여기 갔더니 여기 세탁소가 잘하더라, 그런 내용들 모집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요 각 프로젝트들 게시판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관심 있는 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었는데 이것들을 보고 우리 동네에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나 여기 기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기부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운팁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마을 미디어인데 이 활동들을 유튜브로 편집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올리지만 오프라인의 각 관공서들마다 텔레비에 틀어주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아예 촬영 못하는 분들도 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연속해서 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요 뒤에 나오지만 요 교통카드를 통해서 그 관련된 거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타운팁 마치스코리 카드인데 이건 프로젝트 게시판.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 녹색 커튼에 대한 건데, 뭐 벽면 녹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벽면 녹화 조금 다른 게, 벽면 녹화는 건물에 굉장히 나빠요. 제가 석사까지 건축가를 했었는데 이 뿌리 파고들면은 건물 벽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망을 설치해서 그 망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마을 만들기 하는 부분은 이것들을 어떻게 생육을 하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그리고 요것들이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러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녹지들을 먹을 수 있는 녹지 많이 하잖아요. 뭐 상추 이런 것도 하고. 여기는 주로 수세미라든가 뭐 해치마란 이런 일본 이런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하는데, 요거 키워서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 알려주는 활동이랑 같이 만나서 요리 연구대 뭐 이런 활동들 하는데, 네, 요것들이 처음엔 행정에서 굉장히 푸시를 했다가 안 됐던 것들이 맨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안 되고, 그 다음 행정전에서 안 됐다가 이 주민과 행정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타운팁을 통해서 어떻게 엮어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카드로 띡 기부를 하는 거고, 사용은 관공서의 사용 대여권. 이건 시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미 있는 공간의 대여권이니까 시간만 조정하면. 그리고 지역 공공버스, 마을버스 이용권.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행정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요즘에는 이제 각 마을마다 지역 화폐 같은 거죠.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가맹점들의 뭐 카페나 식당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 주는 것들로 가고, 요거는 약간 일본스러운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놀이처럼 할 수 있게, 이게 내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판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만큼 공감을 받고 있냐, 이런 것들 쭉 설명해주는 보드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고, 이 주요하는 이 녹색 커튼이라는 사업은, 이 녹색 커튼의 효용성은 에너지 절약, 이 표면 온도를 보통 8도, 실내 온도 2도 정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 흐름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어떤 주민분 한 분이 이거를 가장 먼저 했던 이타바시 구라한테 가서 이걸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공장 직원인데 우리 공장에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녹색 커튼을 설치를 하고,
이 얘기는 이제 녹지율이 있는데 녹지율이 공장 증설하면서 부족했는데 행정사 인면도 녹지율에 포함시켜주겠다 그랬던 컨테이너 설치를 하고 이거를 행정에다가 우리 이거 사업을 하자 제안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에서 공식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이거 홍보를 해도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이 공무원 전담 공무원이 가서 집집마다 이거 한 분들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지역 소식지에도 싣고 공보지 싣고 했는데 그대로 가다가 이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전문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이요. 이분이 이거 온라인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문직을 그만두고 요거를 이제 차리셨어요. 이분이랑 뭐 다른 분이랑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는 분들 클럽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 하던 분들이 이거를 계기로 다 같이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 분들의 그 하나의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는 조직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요거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서로 개인적으로는 알았지만 서로 뭐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이거 보고 그룹 간 참여를 하고 온라인에 다른 프로젝트 카페에 어떤 분들이 이거를 보고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커져서 이분들이 직접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업 기획.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일본의 새로운 공공이라는 개념인데 지금까지 참여는 행정이 했던 거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공공은 주민이 기획을 하고 행정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획을 했던 건 뭐냐면은 이 컨테스트를 벌였어요. 이게 행정에서 이제 공무원 한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고 요거를 그 알아서 이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걸 하고 그것들을 컨테스트를 열었어요. 컨테스트를 열어서 처음에는 본인들 회사의 뭐 기념품이나 집에 남는 물품들 상품으로 주고 하고 시청에서는 공간만 빌려주다가 이게 점점 활성화가 되니까 시청에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처음에 주민 기획으로 시작이 됐던 게 행정이랑 조인트를 해서 시 공식 사업으로까지 발전이 된 사례. 그래서 여기서는 시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매년마다 넣는데 계속 떨어진대요. 여기는 보조금이 없어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물리적인 그 수 자체로도 늘어났지만 이 방법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시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고 따로 이제 외부 공모를 해서 모종이나 뭐 녹색컨텐츠 모종 같은 거 씨앗 배포하는 사업도 하고 이제 그 요건데 이제 개인으로 하셨던 분들이 이게 조직이 돼서 이 조직의 분들이 원래 알았던 이 부모 아이 극장이라는 그 애들 단체가 있었는데 원래는 사람 대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뭐 하는지 모르다가 아 이거도 이런 거 하는구나 이걸 보고 알아서 그러면 우리랑 같이 연합을 하자. 그래서 키즈 그 어린이 대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녹색 커튼을 주제로 이 스쿨 그 교육 사업 같은 거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자선 공연단은 요 카페 안에 그 타운 TV라는 거 안에 있는 다른 모임이었는데 요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모금 활동 같은 거 같이 하는 등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 넓혀가고 지금도 보면은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만 하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훨씬 폭이 넓어진 부분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정례회가 있죠. 매달마다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 결과를 온라인에 공시를 해서 여기 참여 못하는 시간이 없고 해서 참여 못하는 분들이 이 공시들을 보고 이제 그 의견을 온라인에서 내면은 그걸 정리해서 다음 정례회 때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타운 TV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 다 참여하는 분, 한쪽만 참여하는 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네, 뭐 이게 이제 크게 일본의 지역 SNS 사례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그 맘스 카페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제가 그 생각하는 건 이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60%잖아요. 서울은 훨씬 많죠. 70몇 %인가 그렇죠. 전국의 59%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마을 만들기나 주민 참여에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물리적인 마을이라는 건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 수가 아니라 공간이잖아요. 우리 동네에 사람이 너무 많고 이주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고층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거는 예전이긴 하지만 그 예전 국토부 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안산시 말 만들기 사업을 보면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아파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저는 모든
주거 유형이나 이런 모든 유형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특히 이런 아파트가 기존의 방식의 약점이 거꾸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있는 지역 SNS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군포인데, 이 군포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92,000명이 회원이거든요. 시 주민이 1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만으로 따지면 26만이구나. 한 30, 40%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일본인, 한국이나 다 아까도 보셨지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이런 걸 보고 역시 온라인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을내 카페들이 각 구마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원이 한 30명 정도, 뭐 보통 조회수가 뭐 한 10개 미만, 뭐 회원 100명 미만, 이런 방식인데, 그런 게 기존에 오프라인을 했던 방식 그대로를 여기 적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제가 그 논문에 썼던 표현은 내가 마법사인데 옆에서 이렇게 칼질 잘하고 있는 이 무사를 보고 이 마법봉으로 자꾸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툴이 전혀 다른데 얘는 마법을 써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전사가 레벨이 10이니까 레벨 1짜리 마법사가 이 마법봉으로 자꾸 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냥 그 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급취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논문들을 약간 그대로 가져서 영어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일단 한국의 아파트 단지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신도시나 뉴타운 같은 싹 쓸고 새로 올린 부분들이나 난개발, 부분 점점점 개발하는데, 이 두 개 각각의 문제가 뭐냐면 일기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 서울은 경기도 뉴타운들은 마스터 플랜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공공 공간은 좋아요. 단지 사이에. 근데 단지 내부가 너무 오래돼서 예전이랑 지금이랑 요구가 다르고, 특히 주차 문제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그런 시설 노후화가 된 거죠. 시대랑 맞지 않는 노후화가 된 거고, 난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라서 내부는 좋은데 이 마스터 플랜 없이 그냥 사용 통행량 조사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낙후가 되어 있는 거죠. 공공 공간이. 아파트는 이런데 밖에 나가면 이런 길이 있는 동네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탑다운으로도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됐었고, 바텀업으로도 아파트 주민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인데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도시계획 이론상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까지도 그럼 예전처럼 다 쓸고 하는 도시계획 이런 거 안 된다, 뉴타운 전면 철거 안 된다, 그러면은 주민 참여를 하자. 주민 참여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민 참여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누가 선뜻 나서서 연구라든가 이런 거 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직 많이 없는데, 대표성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죠. 주민 참여 가보면은 노인분들, 아주머니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고, 전문성에 대한 분들, 마을 계획 해주세요, 참여해서 마을 디자인 해주세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런 똑같은 이유로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내부의 소통, 우리나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동네 가보면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얘기 다 하고, 이 젊은 분들, 용기 내서 온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뒤풀이 가서 계속 그게 아닌데 막 이러고 계시죠, 뒤에서.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열심히 주민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절차상의 참여를 위한 참여인 거죠. 우리 주민 공청회 열었어. 마을 만들기 주민회의 했어. 뭐 백인 온탁회의 했어. 결과물 나온 거는 이런 이유를 대서 다 커트를 하고 자기네들이 했던 예산 안에서 본래 계획대로 가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처음 마을 만들기나 주민 참여에 대한 가장 맨 60년대에 났던 첫 번째 철학은 권한이 없는 주민과 권한 있는 행정 사이에서 권한을 이양하자는 거예요. have not을 have에서 빼주자는 건데, 그 부분은 권한에 대한 문제. 실제로도 경기도 공무원 대상으로 주민들 대표성 있냐, 공무원들이 5%밖에 있다는 분 5%, 전문성 5%, 주민 구성 보면 5, 60대에 이제 그 교육 수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조금 이런 상태,
그리고 직업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동네 유지분들이죠. 이런 편중돼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룹 사이즈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저 콜렉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정치학 쪽 부분인데, 지금까지 통용되어 있던 거는 멤버가 작을수록 참여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라이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내가 굳이 안 해도 얘네들이 하는데 내가 왜 들어와야 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코어 멤버들이 정말 끈끈하게 가는 게 지금까지 참여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 멤버를 만들자. 핵심 멤버가 계속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충성도는 높아지는데 확산성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 하딘, 올슨, 뭐 이런 오스트롬 이제 뭐 노벨상도 받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로 따지면은 아파트는 실패하는 사례인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에서의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역 SNS에 서서 어떤 게 나아지고 어떤 거는 영향이 없고 어떤 건 오히려 악화되는지를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요. 역사에 대한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쉽게 특징이 멤버는 굉장히 많은데 행정과가 굉장히 연대가 약해요. 공공성이 낮아요. 이유가 처음에 얘네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우리나라 IMF 직후에 일본에 지금 알리바바 사서 저 부자 1위가 되신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이 와서 이제 그때 김대중 정부 쪽에다가 우리나라 살기는 IT다. 그래서 IT를 엄청 밀어주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대. 90년대 말이죠. IMF 직후에.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서 받은 게 초고속 통신 인증 엠블렘을 붙여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창 우리나라 뭐 메가패스 나오고 인터넷 깔리기 시작했던, 그때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하고 뭐 연예인 무슨 유출 동사 나오고 이러면서 온라인이 10대, 20대에서 10대 이런 거랑 굉장히 얼리 어댑터에서 직장인이랑 대학생까지 퍼지게 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엠블럼 사업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 했던 데가 제가 동작인가 어디 쪽에 삼성에서 지금 아파트였어요. 예. 그거를 이제 엠블럼 붙였더니 매매가 5천원이 오른 거예요. 동네에 비해서 그 마크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건설사들 이게 프로모션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각각 다 이거를 광고에 다 엠블럼을 넣어주고 이제 하는 거에 이제 서비스 일환으로 각 카페를 만들어, 단지로 카페를, 우리 아파트 카페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면 우리 아파트 카페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이거가 이제 실패를 했던 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건설사 직원이 이거 뭐 스팸 들어오고 막 이상한 글도 올라오고 했을 때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뭐 다른 뭐 회사도 있었고 뭐 아파트 아니면 이쪽 있었는데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관리했던 거는 다 실패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주민분들이 다음 네이버에 직접 만든 카페들이죠.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중심을 갔는데 이제 단지 카페의 그 생성 요인은 일찍 예정자 카페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후분양이잖아요. 처음에 완성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수만 보고 돈 계약금 넣고 사는 제도라서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이 계속 몰라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집은 서울인데 내가 사는 곳은 뭐 청주, 뭐 강원도 이런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공사 현장 가서 여기 부실시공이야 라든가 우리 입구에 대리석 걸어줘, 우리 아파트 입구에 뭐 아치 세워줘, 이런 것도 요구하는 카페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이 분들 중에 몇몇 카페들이 기왕 모인 거 우리 좋은 일 해보자 해서 봉사라든가 그 지역의 공간 개선 사업들 했던 것들이 있었고, 이게 제가 이제 2006년에 썼던 석사 논문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다 마이가 있어요.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지금은 다 시군구 단위로 잘라지게 돼서 거의 이제 시나 구 단위로 많이 빠지게 됐고, 2006년부터. 그래서 이 역사에는 좀 길어서 일단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각각 이 유형들이 왜 실패했냐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 적당한지에 대한 거를 했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으로 하려고 해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굉장히 많아요. 거의 아까 일본 살 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많이 넘어갔는데, 페이스북의 가장 큰 약점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발성이 있는 거죠. 이슈들이 쭉쭉 넘어가면은 예전에 이거 뭐 있었지? 검색이 안 돼. 사람 검색은 되는데 이슈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논의가 뭐가 있었지? 아카이브 기능이, 그 저장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포털 카페가 가장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독립도면이에요. 이걸로 많이 가려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이런 포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딱 제도와 옥죄 있잖아요. 기능도 불편하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기능도 없고 디자인도 내 맘대로 못하고, 그래서 포탈 하다가 독립으로 빠져나간 분들도 많고, NPO라든가 행정에서도 만들면은 독립도면이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아무리 기능 좋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가 포탈이 좋은 부분은 결론에 또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 인터넷 서페이 거의 다 네이버 다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계정 어르신분들 특히 젊은들 구글 많이 쓰지만 네이버 메일 다음 한 메일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클릭 한 번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인터넷에서 클릭 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덕소사랑이라는 그 활동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난개발, 아까 두 개 유형 중에 난개발 사례인데 용적률을 확 완화를 해버렸어요. 이때 주택 보급한다고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를 확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뭐 바닷모래 쓰고 뭐 원래 있던 주민 다 쫓겨나고 그런 것 때문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우린 더 이상 신도시 없다 해서 이제 이분들은 그 준 농림 지역을 완화를 쭉 해서 400까지 올려준 거예요. 80에서 400.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겠죠. 근데 이때 규제 완화를 하니까 그 공공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단지 안에 대한 허가만 내줘서, 이런 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길이죠. 길 폭이 요만한데 전신주가 또 박혀있는 이런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단지 안은 너무 이쁜데. 이런데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이렇고,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냐. 남양주는 공무원 수도 작고 재정 자립도도 낮아요. 행정의 역량이 도농 복합 도시고 또 노인율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의 어떤 구들은 이런 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라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노래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이쪽 처음에 젊은 분들이 우리 이런 거 불편하니까 그냥 서울시 그때 그 전전 시장 있을 때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싹 갈아엎자 해서 만든 카페가 2006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됐는데 이제 이게 규모가 생기다 보니까 버스 대절해서 막 멱살잡이 하고 해서 결국 받아냈어요. 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했던 거는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랑 민원이나 요구랑 다른 거는,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같이 능동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카페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다리 놓는데 서울이랑 연결되는 다리 이름, 우리 동네 이름 붙여서 덕소니까 덕소다리 해달라. 그래서 이쪽 카페에서는 결국 하드 싸워서 설문했는데, 우리 카페 공지인데 가서 이거 하자, 우리 투표하자. 반대쪽 카페 동네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뭐 마스크 쓰고 나와서 터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 가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소셜 러닝이라고 하죠. 사회 교육화가 되시는 과정인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긍정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나쁘고 이거 하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다음부터는 행정과 서서히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행정과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주민, 서울에 살다가 이제 원래 고향 서울인데 결혼해서 애기도 키워야 되고 직장 서울이니까 근교에 집값 싼 데로 간 이분들. 그래서 의식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에너지 넘치는 분들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행정이랑 공식적인 각 분과별 모임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화의 물꼬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게 좀 약간 반성이 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이나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많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니까 우리 동네 문제가 뭐냐, 온라인 그 투표를 했어요. 네, 살짝 보여드리면 나오나요? 안 나오는구나. 네, 그럼 뭐 이따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유모차 돌아다니기 좋은 인도를 만들자. 그게 1등으로 뽑혀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각자 우리 동네에 유모차 다니기 힘든 것들을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를 해서 지금 20개가 이게 거의 10년 동안 계속 민원 넣어서 해결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개인 민원으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일본에서는 그 한 명이 10번 말하면 미친놈이지만 10명이 한 번 민원하면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민원 넣으면 골치 아픈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로 이렇게 사업으로 묶어서 같이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행정에서도 편하고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주민분들이 덜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들이었냐면 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아이고 굉장히 저걸로 보면은 네 그냥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매일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중심 상업 거리로 가는 길 한가운데 왼쪽은 사당이 있어요. 가운데에 보호수가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는 주차장이에요. 이게 10년 넘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유모차뿐이 아니라 사람도 지나다니기 힘든 길이죠. 이걸 계속 민원을 넣어서 해결 안 됐던 게 이제 저런 식으로 3개월 만에 20개가 다 픽스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보시면은 인도가 끊겨 있죠. 그러면 횡단보도 무조건 건너야 돼요. 건너가려면은. 근데 요 나무 전신주 때문에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횡단보도 이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내용들인데 좀 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동네였던 거죠. 뭐 정말 작게는 이런 거 저도 지금 애기가 100일 좀 넘은 애기가 있는데 유모차를 안 몰아본 분들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있는데 요 램프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유모차를 이렇게 끌어야 돼요. 일자로 못 가고 기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자로 펴주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해주셨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에 대한 일단은 주민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원이 전체 시 인구의 20-30%까지 가는 카페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초 지자체 선거,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선거 때 이분들이 우리 동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를 정리를 20개 이상씩 쭉 해서 각 당 후보들한테 질의서를 보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얻어서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요구하는 힘들이 이제 바로 이 당락에 결정이 되는 굉장히 큰 파워를 내버리니까 수의 힘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나 전문성에 대한 것도 그냥 뭐 우리 이거 불편해가 아니라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요구들을 해서 문서화를 시키고 아까 인도 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 실사 가서 사진 찍고 지적 뽑아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인터뷰 해보면은 이분들은 거의 준 공무원급의 일을 해주신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이게 이제 30, 40대 분들이 기존에 빠졌던 층들 세 가지죠. 처음에 30, 40대 남자 직장인들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랑 노인분들이 동네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들 주민회의 참여 못하죠. 애기 안고 갈 수도 없고 모유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를 굉장히 많이 썼던 주요 세력 중에 한 분 그룹이었던 그 애기 엄마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고 현역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현역이랑 이제 은퇴한 분들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현역인 분들이 이 많은 멤버의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네, 너무 늦어졌네요. 이상입니다.